이제 사실상의 9월 첫째 주로 봐야 되겠죠. 주요 일정들 한번 정리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9월 4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노동절로 증시가 좀 휴장합니다. 그리고 아세안 정상회의가 7일까지 이제 개최가 됩니다. 9월 5일은 한국의 이제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요. 한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나오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8월 달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표가 공개되고 호주 중앙은행 RBA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9월 6일은 이제 연준에서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이제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를 공개하게 되고요. 미국에선 8월 달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같은 날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9월 7일에는 중국의 8월 달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고요. 유럽에서 EU 2분기 GDP 데이터도 역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8일은 사실 좀 일정이 없고요. 이제 9월 9일 토요일 날 그날 좀 일정이 있는데 중국의 8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희한하지만 좀 토요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10일까지 인도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예, 이번 주에 주목할 증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이번 주에 역시 중요한 건 그 미국 데이터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엔 좀 중국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수출입 동향. 사실 중국 수출이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수입도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우리나라도 이제 8월 데이터가 조금 개선된 것처럼 중국도 좀 개선이 됐을지 실제 그걸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게 이제 물론 이제 주말에 발표되겠죠. 토요일 날 발표되긴 하는데 중국의 역시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쨌든 좀 올라가는 게 좋아요. 지금 너무 막 디플레이 우려가 나오니까. 근데 일부 선행 데이터들은 조금씩 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 좀 약간 회복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물론 숫자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지 요걸 꼭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 중에서는 연준의 그 베이지부 요게 이제 연준에서 나오는 그 현재 경제 활동들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나오니까 실제로 지금 나오는 데이터대로 좀 식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견고한 건지 그걸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적인 이슈 쪽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중국, 일본이 요새 좀 안 좋잖아요. 근데 두 정상이 만날지 안 만날지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난다면 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좀 만날지 한번 보시고 G20에서는 G20의 의미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네. 이번에 불참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서 G20은 조금 중요도가 좀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소폭 좀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들 기대감이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성장주도 이제 보면은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완화되기 때문에 성장주한테는 당연히 좋은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시장은 지난주도 보면서 느꼈던 게요. 그 많이 가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가가 너무 올랐는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게 낮아지면 좀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못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엔비디아도 약간 좀 막혀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가장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HBM 반도체 후공정인데 좋은 뉴스들 계속 나오거든요. 뭐 AI 뭐 이슈들 나오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더라고요. 약간 막히는 모습. 근데 지난주에 이제 눈여겨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로봇주들. 근데 로봇주가 가는 것도 물론 이슈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가가 굉장히 못 갔었어요. 한 몇 달을 못 갔던 것 같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알기로는 두세 달 정도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용은 있는데 그 조건이 결국엔 주가가 좀 소외받았던 거. 예. 예, 그런 쪽이 지금은 사람들이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로봇주, 자율주행. 예. 이쪽이 좀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또 앞으로 좀 볼만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성장을 하는데 좀 못 오른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주항공 쪽 있잖아요. 우주항공이 지금 뭐 스타링크 이후로는 좀 소식이 감감한데 4분기부터 또 원앱도 있고 예. 그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내년부터 인공위성을 좀 많이 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4분기 내년으로 갈수록 또 인공위성 관련된 우주항공 이쪽도 또 모멘텀이 불지 않을까. 주가들이 좀 안 갔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만하고 엔터도 좀 괜찮지 않을까. 엔터가 지금 굉장히 눌려 있더라고요. 주가들이 최근에
쭉 빠져가지고 근데 엔토도 지금 모멘텀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기준은 성장은 하는데 주가가 좀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던 이런 쪽을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8월 이후에 지금 보면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은 오히려 또 상반기에 사다가 지금 팔고 있고,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어떤 투자 전략으로서 삼성전자를 많이 사는 게 괜찮은 전략인지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그때 보니까 막 7만 원 넘을 땐 또 막 파시더라고요. 예, 막 팔던데 이게 6만 6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내려오는 구간에서 계속 또 비중을 늘렸는데 결론적으로 결과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죠? 예, 지난주에 마지막에 또 삼성전자가 어쨌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좀 반등이 반등을 좀 있었죠. 해줘가지고 예. 사실 하이닉스 가는데 삼성전자 계속 빠져가지고 예. 조금 이제 답답해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엔요 이 메모리 반도체는 먼저 가냐 아니냐의 차이지 결국 다 같이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였지. 그래서 좀 PBR 기준으로도 삼성이 더 쌌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삼성은요 모바일 비중이 높아요. 이 D램 쪽 보면. 예.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사실 좀 중요한데 지금 중국 모바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좋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더 반영해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하이닉스는 아시겠죠? HM을 BM을 그대로 받아버렸고. 네. 근데 이 분위기가 이제 지난주 좀 약간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매수한 거는 저는 지금 PBR 1.3배밖에 안 되거든요. 마이크론이 1.6, 7배 정도 돼요. 네. 근데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론이 1.67배인데 삼성이 1.3배다. 아무 미국에 있다고 해도 HBM 경쟁력도 삼성이 더 뛰어나거든요. 예. 마이크론은 아직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이 상황에서 삼성이 마이크론보다 할인받는 거는 저는 좀 약간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역으로 따지면 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지금 삼성 PBR 저점이 보통 1.1배, 2배 정도니까 그 저점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해서 저는 지금은 삼성전자 충분히 뭐 좋은 구간에서 투자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HBM3가 4분기 나오고요. 네. AI 가속기도 기대해 볼 만하고. 그러니까 기대할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 메모리 반도체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삼성전자보다 상승률이 좀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이렇게 볼 때 그 앞으로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있을 것 같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는 회사를 굳이 따진다면 어디로 보십니까 이사님은? 이게 좀 조건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요 계속 수요가 안 좋아요. 예. 앞으로도. 그러면 뭐 방법이 없어요. 하이닉스밖에. 음. 왜냐면 수요 안 살면 예. 하이닉스는 그래도 HBM이라도 지금 거의 엔비디아 독점하니까 예. 이걸 그대로 받잖아요. 근데 삼성 못 받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그 가정하에서는 당연히 하이닉스밖에 대안이 없는데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수요는 살아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반도체 공급은 줄여놨거든요. 예. 재고 줄어요, 실제. 주는데 이게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뭐 낸드 가격 이제 현물 시장에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일부 이제 미국계 증권사에서도 이 낸드 쪽 괜찮아질 것 같다.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이제 낸드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주가 급등해 버렸거든요. 아. 근데 그걸 보면 삼성한테도 좀 우호적인 좀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본다면은 하이닉스가 PBR 1.5배거든요. 예. 삼성은 아까 이제 말씀이 1.3배. 보통은 삼성이 훨씬 항상 높았어요. 옛날에는 역전해 버렸죠. HBM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삼성에 반격할 시기가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을 투자하는 게 저는 또 더 낫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꼭 나쁘다는 뜻은 네, 아니고. 아니고 예. 그만큼 이제 밸류차가 벌어져서 삼성이 좀 좁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LFP 배터리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 또 뭐 어떤 LFP 배터리를 이렇게 탑재하는 신형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지금 몇 개 나오는데 이게 우리 국산 그 2차 전지 배터리의 어떤 뭐랄까 경쟁력에 부담이 될 정도 뭐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약간 일과성 어떤 해프닝성 기사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뭐 해프닝성 기사로까지는 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에 큰 영향 안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LFP가 물론 성능 개선해서 쫓아올 수도 있겠죠. 쫓아올 수도 있겠지만 이 태생적으로 달라요. NCM이 추구하는 방향과 LFP는 다른 게 NCM은 하이니켈로 갑니다. 네. 하이니켈은 못 따라와요.
LFP가 아무리 따라오고 싶어도 이 네. 니켈 비중 높은 주행 거리를 따라올 방법은 사실 없어요. 뭐 CATL 배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예. 뭐 짧은 충전으로 뭐 700km 뭐 가니 이런 예. 기사들이 나오던데 사실 검증된 건 아니죠. 검증도 된 것도 아니고 그 중요한 건요. 100만 대, 200만 대 찍어낼 수 있냐 이거예요. 양산을 해야 돼요. 예. SK 이노베이션이 얼마나 실적이 그동안 안 좋았던 이유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량 양산을 했더니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처음 하다 보니까. 예. LG도 잡는데 몇 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건 뭐 중국 입장에 좋을 수 있는데 제대로 만들어서 수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그것까지는 또 시간 오래 걸리고 또 그걸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이 또 받아주고 테스트하고 몇 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는 너무 그렇게 의미부여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LFP냐 NCM이냐 이걸 너무 가르지 마세요. 둘 다 가요. 둘 다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NCM이 부족한 게 가격이잖아요. 예. 근데 LFP는 그걸 충족하고. 근데 LFP는 이게 주행거리에 약점이 있어요. 네. 그걸 또 충족한 게 NCM이고. 그러니까 둘 다 간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현대차 CEO거나 테슬라 일론 머스크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 둘 다 탑재예요. 저 같아도. 왜냐하면 차를 나는 고급차만 만들겠다. 이게 중형 이상의 예. 아니면 뭐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제가 CEO면 난 미국에서만 팔겠다. 저라면 LFP는 안 하고 NCM만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의 성향은 장거리 그러니까요. 그리고 SUV 그다음 픽업 트럭 합치면 70%예요. 여기에는 LFP가 안 맞아요. 왜냐면 주행거리가 안 나오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나 유럽은 되게 또 이렇게 조금씩 다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오히려 그쪽은 LFP가 또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과 그걸 요구하는 그 어떤 수요에 따라서 LFP도 되고 NCM도 되는 거지. 뭐 LFP 무조건 안 되고 NCM도 무조건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자동차 완성차들은요. LFP부터 NCM 다 갖출 거예요. 싼 것도 경차도 만들어야죠. 예. 중형급 만들어야죠. SUV 만들어야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배터리 회사랑 같이 가요. 예, 다만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우리나라 아직은 LFP는 아직은 제대로 못하지만 제일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LFP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에 LFP를 해서 미국에 오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노는 회사 아니잖아요. 예. LG도 지금 한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걸 좀 음. LFP에 대해서 공포감 갖지 말자. 예. 예, 다 같이 시장이 다르다. 예, 그리고 한 증권사에서 나온 제가 리포트도 봤는데 LFP가 앞으로 침투율이 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도 앞으로 지금 NCM 배터리만 해도요. 지금 굉장히 이 누적 수요가 앞으로 10년간 3원계 양극재 누적 수요가 1,559만 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판가 kg당 45달러로 가정을 하면요. 무려 912조 원 규모래요. 10년 동안. 예. 그러니까 그냥 LFP가 침투를 해도 NCM만 가지고도 엄청난 거예요. 90조 이상의 네. 시장이 계속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어진다. 해주고 싶은 얘기 이 얘기예요. 같이 간다는 겁니다. 네. LFP가 원하는 방향, NCM이 원하는 방향. 근데 그런 걸 인정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너무 그거 NCM, 그러니까 LFP에 공포감을 갖거나 예.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 이후에는 뭐 엔트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엔트주가 한때 좋았다가 지금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만족이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엔터주도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었죠. 예전보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엔터가 시총이 10배나 올랐대요. 10년 동안. 예. 그만큼 이제 거대한 산업으로 했는데 다만 이제 좋은 뉴스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은 단기 모멘텀 소진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새 좀 주가 지지부진하죠. 근데 아직 끝난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우리가 확인할 게 하나 남은 게 현지 아이돌이죠. 그래서 JYP가 지금 이제 A2K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요게 올해 하반기 정도 뭐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는 정확하게 날짜는 안 나왔는데요. 하반기에 이제 미국에서 걸그룹이 현지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고 그 하이브는 드림 아카데미라는 이제 프로젝트 명으로 이제 멤버들을 지금 오디션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내년 상반기에 데뷔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 예상보다 이제 히트가 된다. 뭐 흥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하겠죠. 그래서 뭐 음반 잘 팔리고 유튜브 조회수 잘 나오고 뭐 굿즈 잘 팔리고 이런 거 이제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더 좋아진다고 주가의 반응을 잘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현지 아이돌들의 이 진짜 흥이 나오느냐. 예. 요것만 검증되면 저는
충분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케이팝은 아직 일본만큼 침투율이 낮아요. 예. 아직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 높은 편은 아닌데 미국 음반 시장이 일본의 4배거든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아이돌이 성공해주면 이제 진짜 미국이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레벨업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JYP의 A2K 프로젝트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요것부터가 이제 성공하느냐가 마지막 좀 관건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이후 투자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변수가 있다 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9월에는 이제 좀 그 이후로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요즘에 이제 중국 부동산 얘기가 또 조금 들어갔죠. 예. 벽개용 리스크나. 근데 아직 이게 디폴트 리스크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9월에 달러채 이자 갚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지금 갚아지는지, 예,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거 탕감해 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잘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9월 FMC에서 긴축 페달에 또 발을 댈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이제 매듭을 지을 건지 아니면 이게 좀 또 그럴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이번에도 그냥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면 사실 뭐 증시에 또 큰 영향은 안 줄 것 같긴 해요. 근데 예.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론 좀 내주셨으면 음. 하는 좀 그런 바람이고, 9월 말까지는 또 하나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아직 미국 예산은 합의가 안 됐어요. 네. 9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 합의 또 안 되면 약간 또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9월 말까지 미국 예산안 합의가 되는지 이 부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체크해야 될 건 10월부터 미국의 학자금 대출 상환 시작하니까 이게 진짜 소비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영향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까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테마주라든지 뭐 레버리지, 고퍼스 같은 막 고수익을 노린 이런 투자가 좀 약간 유행하는 느낌도 드는데, 이런 말하자면 요란한 쪽 말고 좀 차분하게 투자하고 또 적절한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투자가 있다면 어떤 분야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분명한 거는 일단 가치주가 좋겠죠, 당연히. 가치주가 좋은데 주가 떨어졌다고 그냥 투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구조적이라면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이제 눌려 있는데 눌려 있는 이유들이 좀 해소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뭔가 업황이 개선된 그런 쪽을 저는 보면 좀 좋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된 것 중에서 좀 한번 볼만한 건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편안한 건 저는 반도체 전공정 같아요. 후공정은 이제 이쪽 아예 성장주가 돼버렸고, 예. 전공정은 가치주예요. 왜냐면은 사이클 따라가거든요. 경기 좋아지면 투자 늘 것 같으니까 올라가고, 이제 오히려 이제 경기가 또 너무 좋다가 이제 이 공급강 이슈 생기면 또 빠지고, 이렇게 경기 따라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저는 전공정 투자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가격도 가격인데요. 중국 경기가 여기서 더 나빠질까? 이미 바닥은 좀 보지 않았나? 제조업 지표들도 좀 돌아서니까, 그래서 하반기 좀 말로 갈수록 중국 지표들 개선되는 게 더 확인되면 결국 수요 얘기 또 나오겠죠. 긍정적으로.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 뭐 삼성전자를 대표한 이런 쪽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랑 항상 세트로 가는 게요,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이에요. 예, 중국의 스마트폰 살아나면 그래서 가는 게 디스플레이도 예. 있고 MLCC라고 그러죠, 보통. 네. MLCC 뭐 이런 쪽, 이런 회사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쪽이 좀 사실 좀 답답해요. 뭐 현대기아가 완성차는 좀 답답한데 너무 그동안 좋았죠. 돈을 너무 많이 번 것도 있겠지만, 근데 주가가 싼데 자동차 안에서도 살펴보시면 부품주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가 지금 공장들을 많이 져요. 저기 미국의 조지아도 져야 되고, 인도에 이번에 GM 공장 인수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내연기관으로 바꾸고 자기네 기존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개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옆에도 밸류체인들이 형성되니까, 그럼 이건 차가 잘 팔리냐 안 팔리냐 상관없이 이제 일단 투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품사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이 늘 늘겠네요.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예. 이제 이 클러스터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좀 상대적으로 편하지 않을까. 근데 이들도 워낙 저밸류 기업들이어가지고 저는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가치주 말고 성장주 내에서는 저는 좀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게 자동차 쪽에서 그 전장 부품 쪽 있잖아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쪽은 주가들이 그렇게 사실 많이 오른 편은 아닌데
뭐 이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뭐 일론 머스크도 계속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계속 강조하고 있고,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거 직접 자기가 트위터에 중계하고 있더라고요. 타가지고 라이브로 했는데, 뭐 완벽하진 않지만 자율주행 시대가 진짜 눈으로 이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대차도 올해 연말에 뭐 80km로 주행하는 차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자율주행하면 결국 거기 들어가는, 그리고 사실 기승전 어떻게 보면 IT 부품이죠 다. 예. 예,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은 볼 필요 있지 않나. 이 기업들이 많이 올랐으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많이들 눌려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시간이 드디어 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남궁현 애널리스트가 이번에 아마 처음 담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우상향 사이클 진입이라고, 보통 이렇게 처음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이 데뷔하시거나 아니면 회사를 이직할 때 쓰거든요, 다시. 그 보고서는 꼭 읽어보세요. 왜냐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놓으세요. 좀 정성을 많이 네, 들이겠죠. 어떻게 보면 데뷔작 같은 거라서. 예.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이제 투자 전략이에요.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OLED죠. 사실 이제 어차피 이제 LCD 분할 OLED인데, OLED가 지금 채택된 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TV 이쪽인데, 이 중에 스마트폰은 42% 채택돼 있고 태블릿 2, 노트북 3밖에 안 돼요. TV 3.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역으로 따지면 이제 들어갈 게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OLED가 탑재될 수 있는 기기는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LCD가 들어가는 건 아주 싼 거 있죠. 그 제품들인데 그 제품으로 못 들어간대요. 단가 때문에. 예. OLED 단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스마트폰은 뭐 교체 수요는 있어도 여기서 뭐 더 늘어나기 좀 어렵고,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거는 태블릿하고 노트북, TV 쪽인데, TV는 시장이 좀 정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태블릿. 네. 내년에 아이패드가 이제 OLED로 바뀌게 됩니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도 물론 좀 시간 남았지만 26년도에 맥북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 애플과 삼성전자 뭐 이런 이제 대형 IT 회사들이 결국에 기존에 넣지 않았던 태블릿 PC나 노트북 PC에 이제 OLED를 탑재할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내용들은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업종이 OLED에서 전장, 자동차 쪽. 자동차가 요즘에 새로 나오는 신차들 보시면 계기판하고요, 중간에 그 내비게이션 나오는 창이요,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요즘 일체형으로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OLED 같은 게 좀 탑재가 되거든요. OLED는 장점이 휘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시스템들이 갖춰지는데, 전장용 OLED 시장은 우리나라가 뭐 1등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삼성 합치면 80%. 세계 점유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은 아우디, 페라리, BMW로 고객사로 확보를 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캐딜락, 벤츠, 현대차 등 9개 고객사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시장도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옛날처럼 자동차가 그냥 그 계기판만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다 탑재되고, 예. 요새 뒷자리에도 이렇게 탑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스플레이가 많아져요. 예. 이거는 자율주행과 또 일맥상통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디스플레이도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나오니까 한번 디스플레이 눈여겨보자는 그런 의견이고, 마지막으로 기업은요, 소재주를 좀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소재 업체인 덕산네우룩스, P&H테크, 참고로 덕산네우룩스는 삼성에 납품하고요, P&H테크는 LG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두 개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장비주 중에서는 관심주로 캠트로닉스, 이 회사를 좀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기업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뭐 5배, 10배 가까이 크게 오른 업종이 생겨나면서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뭐 테마주 같은, 말하자면 일확천금식 투자가 약간 늘어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뭐 흐름을 잘 탄다면은 또 뭐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법이죠. 그래서 어떤 적절한 수익을 겨냥한 차분한 투자 전략이 역시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불의 비밀로또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